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12일,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23분이 넘었습니다. 자, 어제 날짜가 되겠네요. 그쵸? 네, 오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매가 정말 많이 어려웠다.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쉬운 날만 있을 순 없죠. 그쵸? 근데, 뭐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할지 배워나가야 할 좋은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잘 듣고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프롬파스트. 저희가 이제 검색기에 뜬 종목이 두 개가 있었죠. 그쵸. 검색기에서 뜬 것 중에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은 원칙에 의해서 가능했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디엠. 그쵸. 코디엠. 또 하나는 이제 프롬파스트. 자,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많이 갈렸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갈렸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롬파스트 한번 보도록 하죠. 코디엠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손절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던 프롬파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롬파스트는 건축 자재, 배관재, 수도 배관재와 관련 부품을 생산해서 이제 팔고 있고요. 뭐 그 원료는 일본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는 관, 그리고 그 수도 분배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입니다. 건축 자재. 건축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은 뭐 남북 경협과 관련돼 가지고 뭐 다 엮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남북 경협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요. 자, 코디엠 그냥 일단 적을게요. 네, 코디엠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폐기물 관련주 이렇게도 섞여 있죠. 자, 지금은 이제 바이오의 어떤 그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코디엠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딱 갈렸어요. 그쵸? 예. 회원님들의 절반 이상이 코디엠을 선택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프롬파스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롬파스트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손절을 하셨어요. 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손절이라는 거는 매번 수익을 잘 낼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막 어, 하루에 손절 한 두 번 치고 수익 한 세네 번 먹을 때도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손절 한번 딱 치고 아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좀 나도 감이 잘 안 잡힌다. 뭐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매매를 손절로 마감하고 끝내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손절이 내 수익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손절이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네. 그냥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냥 오늘은 아침에 빨리 헬스장이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두 종목 중에 프롬파스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프롬파스트를 가지고 일단은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남북 경협과 관련이 있다. 오늘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 또 몇 개 또 움직였죠. 그쵸? 바이오주 두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오늘은 장이 여기저기 자금이 많이 풀린 날인 것 같아요. 변동성도 되게 컸고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음, 업종, 코스닥. 네, 아래 꼬리를 정말 오전에 무섭게 내렸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위로 쭉 반등을 시켰는데, 자금이 여러 곳으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소란스러울 때 저희는 다른 곳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기술주들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또 혹은 개별주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옵틱, 뭐 KG 모빌리언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조금씩 자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는 이제 프롬파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지지선 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지지선 가격은 원칙대로 구하셨다면 5,800원이 맞겠죠. 네, 시가가 이제 지지선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800원에 여러분들은 물량을 체결을 시켰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빠지죠, 그쵸? 그리고 손절가 근처까지 왔던 타이밍이 아마 이 타이밍이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손절가가 3%. 5,620원이네요. 네. 5,62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탈하는 모습을 호가창에서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이 가격대에 물량이 싹 빠지는 거 보면은 바로 그냥 손절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갔어요. 한 분은 또 손절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태에.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네. 그냥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네.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다음 매매를 이어갈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펜 소리가 너무 큰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손절 대응을 원칙대로 하셨다면은 하셨을 겁니다.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물려 계신 분도 계신데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잘하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원칙상 손절이에요. 네, 지금도 손절가 근처니까 차라리 손절을 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은 그게 맞아요. 내일 또 오르든 말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자, 어쨌든 손절을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은 손절이구나 라고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지지선들을 제가 자꾸 구해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5,800원이 첫 번째 지지선이었고요.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은 얼마였죠? 그 다음 지지선은 딱 5,500원이네요. 그쵸? 자, 5,500원에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5,500원. 일단은 손절을 한번 손절매를 확정 짓고,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르겠지 하면 진짜 안 오릅니다. 네, 진짜 주식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르겠지라고 혹은 뭐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맞게 내가 정해진 룰대로 그 액션을 실행에 옮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은. 손절을 했다면, 일단은 그 손절을 받아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수익이 나진 않아요. 맨날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냥 일주일 쌓이고, 뭐, 한 달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냥 플러스인 것 뿐인 거지, 뭐, 하루에 손절 많이 하면 3-4번도 합니다. 스캐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손절 치면은 3-4번도 해요. 그런 날은 진짜 뭐, 힘들죠. 복구하기 위해서 오후장까지 또 이렇게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사실 많이는 없고 어쨌든 항상 손절과 어떤 수익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손절에 대한 중요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릴 손절은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기회가 없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손절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 지지선을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은 내가 분명히 조사를 열심히 했고 지지선이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다까지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럼 그 다음 지지선에서 재공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 하셨으면은 재공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계속 물려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분이 물려 계시죠, 그쵸?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계속 물려 있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나중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내일 오르고 나서 가지고 있길 잘했어. 이거는 네, 그 공부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실력이 늘지 않아요. 손절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오늘의 매매를 그냥 그만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대처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나의 소신이 남아 있다면 두 번째 지지선이 또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지지선.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구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서 이때 수익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었던, 이때의 손절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어떤 수익을 노려볼 수 있었던, 손절을 좀 복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계좌 세팅을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뭐 1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냥 소위 말해서 전액을 투자하잖아요. 그쵸? 분할 매수 없이 전액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일단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설 관련주가 그 순간에 몇 개가 좀 크게 빠졌어요. 조정을 크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만히 이 종목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수 걸어놓고 다른 것들을 막 살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반응이 오는 종목, 이런 게 있죠. 지금 이제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떠 있는 건데, 계속 보다 보면 여기에 지금 건설 관련된 것들도 보이고요. 그쵸? 얘는 뭐죠? 예, 얘는 저거였던 것 같은데, 음향기기였나? 그쵸? 음향기기, 이어폰? 네, 이거 왜 올랐죠? 이게 왜 올랐을까요? 이어폰, 헤드폰, 음향기기, 홍채인식, 뭐 이런 관련주죠. 3번 정밀전자. 이거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막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바이오주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크로바이텍도 가상화폐랑 이제 또 저거 있죠. 무선 충전, 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갑자기 막 끌어올리고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 바이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요즘 논란이 한창 많은. 삼성바이오도 큰 반등을 줬네요, 오늘. 이런 식으로 뭔가 바이오주들로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종목이 있었죠, 그쵸? 코디엠. 코디엠은 그 자리에서 반등이 바로 나왔어요, 그쵸? 코디엠의 매수가가 1330이네요. 1330.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보고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절대 보고 찍는 거 아니죠. 전날 다 계산을 하죠. 그쵸? 그리고 아침에도 한 번 더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체결이 가능했던 시간이 이때는 아니죠. 예, 이때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반등은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자, 9시 38분입니다. 9시 38분. 여러분들이 손절에 당황하고 있을 때, 프롬파스트 손절에 당황하고 있을 때, 5,500원. 아, 아니죠. 이건 두 번째 매수가죠. 아까 손절가가 얼마였죠? 5,800원. 자, 어쨌든 3% 손절했을 때, 3% 손절을 했을 때, 이 타이밍이 9시 31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장 분위기를 보고, 일단 프롬파스트를 원칙대로 손절을 하신 다음에, 얘를 재공략을 할 수 있었고요. 손절을 했다면,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전날 골라놓았던 코디엠으로 바로 옮겨가서, 이때 시각은 38분이에요. 그쵸? 38분. 너무 타이트하긴 하다. 네. 38분. 31분. 한 5분 동안은 패닉에 빠진다 하더라도 5분 동안은 패닉에 좀 빠지신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바로 코디엠으로 옮겨 가셨으면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아 맞아 어제 코디엠도 있었지 옮겨 가셨다면은 그때 여기는 첫 지지선이죠.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고 또 반등이 이렇게 4% 거의 5% 가까이 2, 3% 매도가 됐겠죠. 네, 이렇게 분할 매도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쵸? 이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쵸? 이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진짜 그 원칙이 생명입니다. 손절을 했다면 이런 다른 경우의 수 두 가지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롬파스트에 물려있고 손절을 늦게 치고 손절매를 늦게 결정을 내리고 혹은 이거를 이제 물려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코디엠 설정하신 분들은요 잘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딱히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손절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다음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하는 계기. 항상 저희가 정한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멋지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신이 됐겠죠.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신이 됐을 겁니다. 이런 일은 네,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처럼 손절을 한번 결정 짓고 정신을 빠르게 차린 다음에 빠르게 냉수 한번 마시고 시장을 빠르게 살피는 거죠.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가상화폐로 좀 돈이 가는 것 같네. 전자결제로도 오늘 좀 움직였죠. 전자결제가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약간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면 코디엠으로 가서 빠르게 6, 7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죠. 이게 근데 이제 제대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 상당히 여유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느껴져서 손절에 그 어떤 뭐랄까 패닉에 빠져 있을 사이에 이 코디엠은 이미 매수 기회를 주고 수익 구간을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예, 그 패닉 때문에. 하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셨다면, 네,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손절매를 확정 지으셨다면 여러분들 오늘의 계좌는 그래도 못해도 본전 수준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제 거 빨리 끝내고 이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참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역시 주식은 매매 기법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더욱 세게 드는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제가 그냥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 내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카톡에서도 한번 보시고, 네,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네, 분명히 대응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생각을 하지 그냥 프롬파스트 떨어지는 거 계속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매매 기법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냥 막 해드리잖아요. 그쵸? 뭐 이게 비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거를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은 원칙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은 프롬파스트랑 코디엠이 있었어요. 검색기에는 총 5개가 떴는데 그 중에 이제 원칙에 맞는 거는요. 그렇게 2개가 있었죠. 절반 이상이 이제 코디엠을 선택을 하셨고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내셨고요. 또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프롬파스트를 선택을 하셨는데 손절이 나왔는데 손절을 하신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손절 마감으로 끝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물려 계신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이 손절매를 확정 짓고 패닉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그때 건축, 건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얘를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다든가, 그쵸? 혹은, 바이오주들이 좀 따로 또 움직이는구나. 그걸 알고, 코디엠으로 바로 다시 이동을 해서, 네, 그 찰나의 순간에 다시 매수를 하고, 이게 말이 찰나의 순간이지,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은. 자, 다시 한번 계좌를 또 복구하고, 그러면서 뿌듯함도 한번 느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게 가능하려면은 역시 첫 번째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집중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 대부분 자영업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후에 영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용사분도 계시고 치킨집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들 이제 오후에 영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하셨다면은 너무 손쉽게 내 돈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원칙을 지키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어리버리하는 순간 진짜 시장은요 저희한테 수익을 주지 않아요. 어리버리하는 순간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매매 기법보다 더 값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이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장을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따로 첨가가 되는 것 뿐이지 매매 기법 자체, 그 공식 자체가
시장을 무조건 따라가게 만드는, 예.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매매 기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원칙을 지키시고 네, 매매 기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매매도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